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이 라이다 대신 카메라 센서만으로 에이다스 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P7 플러스라고 하는 세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은 사진만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라이다 없이 카메라 센서만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것도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드라이빙에 필요한 칩 설계를 5나노 수준의 칩 설계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장악하면서 가장 앞서 있고,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퀄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을 때 안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서 어떤 그 현상을 나타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샤오펑뿐만 아니고 리오토까지도 올 연말 내년 연초에 5나노 시스템을 채용한 실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실차 출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율주행과 우리가 흔히 ADS라고 표현하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냥 이걸 크게 ADAS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ADAS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어떤 경우라든지 내 마음대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운행한다, 그런 정도까지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일본 야노연구소는 센서 시장이 2034년까지 지금의 2.4배로 확대될 것이다. 그중에서 라이다 시장은 15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 미국 시장에서 에이다스 채택률은 100%, 중국 시장은 80% 정도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이 라이다인데요. 라이다는 그 벨로다이라는 회사가 주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여전히 10만 달러 수준의 고가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용으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루미나하고 발레오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쪽에 보는 여러 가지 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들은 고정형입니다. 360도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현대 아이오닉 5 위에 머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360도형 벨로다이는 대부분 실험용 자동차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판용으로 한다 그러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제 자동차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로보택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라이다는 크게 360도 라이다 하고요. 고정형 라이다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것은 주로 고정형 라이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 볼보 자동차 EX90 앞쪽 머리 부분에 탑재되는 가로로 긴 모양의 그런 라이다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다는 가격이 300달러 이하고요. 측정거리가 짧기도 합니다. 물론 이 루미나는 측정거리가 250m가 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센서의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미나는 볼보는 물론이고 폴스타, 벤츠 등 20여 개 자동차 업체하고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구글의 알파벳 산하인 웨이모는 라이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5세대로 진화했습니다. 300m까지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발레오도 새로운 타입의 라이다를 개발해서 내년 2015년부터 출시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회사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라이다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와 연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은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실차 주행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국 회사들입니다.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포드의 블루 크루즈, 그리고 현대 모셔널, 아마존 죽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구글 웨이모가 가장 먼저죠. 대부분 모두가 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특히 구글은 주목을 끄는 게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동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래를 본다는 얘기죠. 최근에 GM 크루즈가 사고 났을 때도 구글은 그 사고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그런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글은 더불어서 중국의 GD 자동차와 함께 미니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모든 차들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머리 위에 360도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중국 회사도 아주 빠릅니다. 포리 AI가 지금은 가장 앞선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위라이드라고 하는 회사도 르노와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이 셔틀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장지양 알리바바와 합작 전기차 브랜드인 IM 모터스도
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그 시스템을 채용한 거 아니고 앞쪽에 머리 부분에 라이다를 탑재한 것으로 보아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율주행차 얘기할 때는 바이두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이두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아폴로 문을 그때 출시했고 14년 출시했고 지금까지 로보택시 6세대까지 진화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을 이뤘고 전 세계 140여 개 자동차 회사가 참여해서 이 바이두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 자동차의 지위라고 하는 브랜드와 같이 로보택시 개발하고 있고 화웨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에 자율주행용 프리미엄 기능 패키지 가격을 17%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시스템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 그리고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이제는 가격을 인하해도 된다라는 단계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토요타의 스마트카 주행 기술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화웨이는 지금 중국 내 거의 모든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들하고도 협력하고 있고 해외 닛산 등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에서 제가 첫 번째 자율주행 관련 파일을 올렸을 경우에 어떤 분이 자율주행이 과연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냐 아니면 어느 시점 되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미국의 그 고속도로 안전국 NHTS라고 하죠. 그 자율주행차 자문을 역임했던 미국 조지 메이스턴 교수 미시 커밍스 말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도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역동적인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 세상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 자동차가 컴퓨터 비전에만 의존한다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인공지능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21세기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도 우선 저는 로보택시라든가 물론 이건 한정된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로보택시하고 셔틀, 고속도로 트럭, 건설 장비 농기계 등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시내 지형에서 충분히 속도 제한으로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센서 기능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천시 또는 눈이 올 시 그 눈을 비를 아직까지는 장애물로만 판단을 하지 그것을 눈이다 비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ADS 완전 자율주행차를 의미합니다. 이거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DAS를 채용한 자동차는 아주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완전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뒷좌석을 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차주가 질까요? 아니면 그 차를 개발한 자동차 회사가 질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의 그 판매 허가를 내준 국가가 책임을 질까요? 이거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간단하게 모든 도로의 자동차가 ADAS를 적용하고 다닌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고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2030년대를 지나가면 그때는 많은 차들이 ADAS를 채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확연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미래의 전망과는 상관없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종 센서, 이 시장이 빠르게 증가 발전하고 있고 그 시장을 위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라고 하는 기술 기업들, IT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아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떠오르는 것이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율주행차가 로보택시로 방향성을 트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작년까만 하더라도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 전기차 최우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작년에 181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연간 2천만 대라는 말을 지금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부문의 수익성 증가와 함께 주가가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가치주라든지 테마주가 아니라 화제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가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주로 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옹호하거나 굉장히 극적으로 테슬라를 비판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단신을 정리하긴 할 텐데 그렇게 자율주행이 금방 된다 또는 안 된다 그런 측의 이야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는 쪽으로 차이를 살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